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뉴 스크림! 뉴스크림 1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 류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물학사 김양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박준용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한겨레 21 특집 추적 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21 박준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들 입으시고, 그러다가 좀 유행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들어지거나 그쵸, 그런 옷들 네. 다 좀 버리실 텐데, 그 옷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다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옷들에 GPS를 달아가지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야, 어떻게 됐는지, 추적해서 실제로 버려지는지 재활용되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기사였습니다. 다들 입고 있는 옷들 있으신데, 뭐 언제 사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자주 봤습니다. 재작 저는 애가 둘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내가 살 거 조금 아껴가지고 애들 옷 조금 하나 더 사줄까. 아니, 갑자기 애들 얘기를 하면 너무, 네. 근데 물론 이제 옷을 계속 사는 거죠. 애들 옷이든. 네. 그리고 제 옷도 한 1년에 한두 번은 꼭 사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새 옷 입고 오면 어디서 샀냐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긴 하지만 너 그 전에 입었던 옷 어디 갔어? 이런 얘기는 보통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좀 기사를 쓰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헌옷을 쫓기 시작했는지. 지금 외신들 같은 데 많이 보면 그 아프리카 해변 같은 데에 맞아요. 옷들이 막 무덤처럼 산처럼 쌓여서 헌옷 쓰레기산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보도들을 조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BBC나 뭐 호주의 ABC 이런 데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그거예요.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에서 아프리카나 미국으로 헌옷을 이제 기부 또는 수출 형태로 보냅니다. 네. 근데 그 옷들이 워낙 많은 통에 사실 워낙 많은 게 이유가 극명하죠. 이제 패스트 패션 네. 기업들이 워낙 많이 만드니까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곳에서 재판매되지 못하고 그냥 그 나라의 쓰레기로 남는 거죠. 아.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이 이 문제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고 의류 수출 순위가 세계 5위입니다. 사실 인구로 보면 이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한국이 5위권 국가인데 사실 한국의 의류들은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도들은 이때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려고 예. 이제 헌옷의 쓰레기로들을 만드는 아. 그런 보도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되게 자랑스럽네요. 우리 한겨레 21이 드디어 이제 BBC와 그러니까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혹시 그런 컨텐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찬입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취재를 하거나 이러면은 궁금은 해봤을 거예요. 맞아요. 김영진 기자도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전국의 옷 수거함에 이거를 옷을 넣는 옷들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추적할지 이거를 그렇죠. 상상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적을 하신 건가요? 네, 정확히는 GPS하고 스마트 태그인데요. 예. 일단은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좀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 추적기를 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적기를 어떻게 달지 그거부터가 굉장히 난항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적기들이 굉장히 고가이고 그다음에 GPS 같은 거는 하나에 수백만 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실 그거를 하나 옷을 보낸다는 건 네. 거의 몇억 원짜리 작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몇억 원에 저희 예산이 없을 그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고심 끝에 스마트 태그라는 걸 부착을 해서 이제 보냈고 나머지 뭐 일부를 GPS를 부착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게 스마트 태그라는 게 예. 그 갤럭시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삼성 갤럭시. 예, 네. 맞습니다. 그 휴대폰 이용자가 그 나라에 어딘가에 있으면 그 휴대폰을 블루투스로 타고 이제 제 휴대폰으로 위치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이 갤럭시를 쓴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정보가 오는 거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뭐 삼성에서 이렇게 광고비 협찬을 네. 받은 적은 없는데 저렴하게 하려다 예, 예.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추적기는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옷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옷을 막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구하다가 그냥 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분들 거를 해서 보내서 그렇게 해서 좀 주목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 김석훈님하고 네. 배우 아. 박진희님 등등 이제 옷을 제공을 다행히 해주셨고 네. 이제 저희 한겨레 21 구성원들 것도 옷을 받아서 네.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GPS랑 스마텍을 달아서 이제 보냈습니다. 예,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대부분 수출되는 걸로는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입증을 해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예, 예. 그 헌옷 수거함에 있는 옷들이 네. 해외로 나간다는 그 경로에 대해서 보도된 적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옷들이. 저 경로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네, 이제 네. 수출입 과정에서 이제 무역협회나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아, 네, 이제 거기 상의 통계는 있었던 거죠.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 네. 상의 통계도 좀 안 맞는 게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동남아로 대부분 가는 걸로 확인이 됐고 가장 많이 간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이고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 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뭐 볼리비아, 뭐 태국 이런 나라들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같이 특별히 많이 옷들이 간 나라는 네. 따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보낸 거가 많이 간 건가요? 일단 말레이시아, 인도에 가장 많이 가는데요. 네. 이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인도로 이동하는 약간 환적 항구라고 하죠.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거든요. 아.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이동할 때.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특히 이제 헌옷 수입 금지 국가예요. 이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사실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네. 법을 회피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수출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 북부에 뉴델리에서 한 90km 떨어진 곳에 이제 파니파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 도시가 이제 헌옷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재활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스웨터 종류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국으로는 또 신발이 많이 간다면서요? 예, 태국에는 이제 신발을 이제 중고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뭐 캄보디아나 뭐 다른 나라들 것도 많이 가져와서 한국 거도 많죠. 그것들을 이제 뭐 해체 작업을 해서 다시 뭐 만든다든가 네. 혹은 이제 도색을 해서 뭐 세탁을 해서 다시 이제 재판매를 하는 그런 중고 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 헌옷 그냥 버리는 것보다 그쵸. 차라리 이제 재활용을 위해서 거기 가서 다시 팔리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 실제로 간 옷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인도하고 네. 태국을 갔는데 인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인도 파니파트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옷의 수도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 파니파트시에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옷이 재활용되는 걸로 유명한 곳인데 사실 옷이 전부 재활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옷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어떤 것들은 이제 재활용 될 만하고 어떤 네. 것들은 재활용 뭐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네. 보기에도 사실 이 옷들은 다시 입기는 어렵고 실로 만들어도 조금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옷들이 보기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옷들의 경우 이제 주차장 같은 데서 모아놓고 이제 불법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서 네. 영상이나 사진에도 담았고요. 이제 매립한 이제 소각되기 전에 그 잔해나 이런 것들은 소가 먹거나 그 들깨가 먹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속이 전혀 안 되고요. 이제 불법적으로 소각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뭐 합법적으로 소각하고 이런 시설도 많이 없거니와 그렇게 하려면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해서 이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소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출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재활용된다는 부분도 네. 짚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되면 보통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재활용 과정에서 이제 옷을 표백하는 공정이 있어요. 네. 이게 네. 옷에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 이게 혼옷으로 간다면 이게 흰 색깔로 만들어야 다른 옷으로 만들기 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쫙 빼는데 표백제. 그 표백 용수가 굉장히 독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표백 용수를 만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보호 장구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표백 공장 안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회사가 준 이제 관사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사실상 표백 용수가 막 흘러다니면서 아이들도 그 안에서 막 생활하고 아이고.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이게 표백 용수가 흘러서 아. 바로 밑에 마을로 흘러갔는데 그 마을에서는 거의 마을 인원의 10%가 암이나 피부병 같은 게 발병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혈액암 발병하신 분 인터뷰를 했고요. 그분들의 경우 재산이 많은 분은 이미 그 마을을 떠났고 이제 재산이 이주할 재산이 없어서 계속 있어야 되는 분들이 그거를 참고 견디면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폐수가 흘러드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대책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애초에 그 주 정부에서 예. 정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 그게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음. 거기에다가 이미 그 마을에는 이제 땅이나 이런 데까지 다 그 독성 폐수가 오염이 되어서 거기서 자란 작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믿고 먹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심코 조금이라도 재활용하려고 넣었던 옷들이 네. 지금 인도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런 폐수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던 셈이네요. 그렇죠. 그 폐수 공장에서도 저희가 한국 옷이 그렇게 처리된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왔고요. 아,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멋진 옷을 이렇게 좀 자주 갈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시작돼가지고 그쵸. 결국은 이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그건 물론이고 사실 사람이 아픈 문제였던 거죠. 음. 옷을 버린다는 것 자체는요. 가셨을 때 네. 냄새나 이런 것도 좀 평생 맡아보지 못한 그런 악취나 이런 것들이 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냄새였나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태국에 갔을 때 네. 그 태국 동쪽으로 이제 아란야 프라테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신발 중고품 시장에서 안 팔린 옷이랑 신발이 그쪽으로 오거든요. 헛구역질이 엄청 날 정도로 되게 악취가 심했습니다. 표현하기가 사실 힘든데 그 악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그 날 저녁에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더라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획을 할 때 네. 신발을 제가 예. 좀 여기 네.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신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신발도 찾으셨는지. 그 신발을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신발이 그 태국 아까 말씀드린 아란야 프라텟의 롱클라 중구 시장으로 간 거를 확인했고요. 시장에서 이제 세탁하고 해서 다시 판매를 하거든요. 예. 그쪽 이제 신발 업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사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래요. 그래서 안 팔리는 거는 그냥 다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버리면 또 그 아까 말씀 주신 매립지. 거기로 가는 거죠. 네, 거기로 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예. 우리 유명인들 분들 네. 그 옷이나 신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김석훈 배우님 거는 뭐 하나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하나가 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칠레 통해서 간 건데요. 네. 거기 어마어마한 게 있다면서요, 그쪽에? 그쪽 볼리비아 쪽에도 사실은 이제 뭐 야산이나 이런데 뭐 이제 많이 적재가 돼 있는 걸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볼리비아는 가보진 못했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볼리비아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나라들이 자국 제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서 중고 의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근데 그 밀수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세관 통계에서는 안 잡히는 내용인데 이제 추적기를 통해서 가니까 잡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박진희 씨 같은 경우 이제 옷 기부해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의 경우에는 그나마 하나 정도가 여러 개 중에 뭐 수출이 많이 됐지만 하나 정도가 이제 한국의 재활용 공장으로 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되게 일부이긴 한데 그 산업용 기름 관리 있잖아요. 조선소에서 네. 이제 그런 거 닦는 거 네네. 그런 거를 만드는 공장에 그래도 거기는 근데 그게 전체의 1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피해는 안 준 예, 그렇게 하면 산업용 그나마, 걸레로 네, 있어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네, 말이 나오고 그나마 나오는데. 나은 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옷 수거함에 넣어놓는 옷들의 네. 10%만 한국에 남는다는 거죠. 업체나 뭐 그런 것마다 다른데 아, 저희도 네네. 통계가 다른데 저희 통계가 다는 아니니까요. 근데 예. 한 10에서 30% 안쪽으로 한국에 남고요. 네. 나머지 한 70% 이상 정도는 음. 국외로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 주로 이제 동남아, 인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병들게 하고 네, 거기 제조업 성장 못하게 하고 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죠. 예. 그쵸. 우리는 그냥 거기다 이렇게 딱 넣으면은 뭔가 나 할 거 했다. 네, 그래 내 옷 뭐 어디 누가 입어주겠지 네. 뭐 이런 막연한 그냥 일방적인 기대였는데 그게 네. 아니었던 거죠. 네. 사실 저희가 한겨레 21에서 여름에 1.5도 라이프스타일 네, 네. 네. 각자의 탄소 배출량을 체크하고 좋은 기획이었습니다. 저감해보는 예. 줄여보는 노력을 네.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항목이 한 300개 정도 있는데 10개도 안 되는 항목이 이제 마이너스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줄이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헌옷 수거함에 옷을 넣는 행위였는데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줄일 데가 많이 없으니까 예. 이거라도 줄여야겠다 하면서 집에 옷 정리를 쫙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헌옷 수거함에 넣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이제 한 개당 한 6kg 정도 줄였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예. 사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탄소를 오히려 더 배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이미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류 네. 같은 경우에도 제조 과정도 이제 옷을 사니까 제조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합법 소각될 게 개발도상국에서 불법 소각이나 불법 매립이 되면 이게 10%가 더 원래 발생할 것보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도상국에는 이제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고요. 음. 뭐 이제 의류별로 저희가 그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하고 같이 요 연구도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코트 한 벌을 사서 이제 버리면은 그리고 그게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불법 소각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제 커피 900잔 넘게 마시는 거하고 그거 마시고 버리는 거랑 똑같은 탄소 배출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좀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헌업 수거함에 넣지 말고 네. 그냥 그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거 한국에서 그냥 처리하는 게 나은 겁니까? 쓰레기로? 그게 그나마 낫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충격적입니다. 사실 네, 네. 버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제 대량 생산을 하지 말고 소비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하는 게 제일 맞겠죠. 먼저는 네. 생산을 줄이고 네. 소비를 줄이고 요게 된 다음에 이왕 버릴 거면 그냥 한국에다 버려라 이거죠. 네, 합법적인 생활 폐기물보다는 이제 분리 배출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이 많이 담을 수 있게 그런 제도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폭탄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태웠으면 또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한국도 있을 이제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더 소각이나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10에서 30% 한국에 남는 것도 네, 전체가 다 재활용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또 버려지는 것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추적 과정에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 남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체크해서 막 따라가다 보니까 네. 결국에 이제 경기도 평택에 한 소각장이 나오더라고요. 아. 거기서 딱 신호가 끊기더라고요. 아. 그게 소각이 된 거죠. 음. 소각된 것도 많았습니다. 네. GPS 하나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국에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라 네. 라든가 단순히 그냥 뭐 옷을 좀 덜 입으면 안 되겠냐 뭐 캠페인을 하거나 다른 선진국들도 계속 해온 고민이에요. 그래서 특히 유럽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아프리카로 많이 가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보다 먼저 네. 밝혀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패션 의류 생산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생산한 것들은 이제 내가 재활용까지 책임을 져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사실 직접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처리 비용이 들 거잖아요. 그 비용을 생산 기업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비용이 좀 걱정이 돼서라도 대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유럽에서 거의 사실상 가시화된
네. 정책이고 프랑스는 이미 도입을 한 상태이고요. 꼭 필요하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입 논의가 없나요? 이제 한국에서도 네.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음.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가 한국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게 2023년에 나왔던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연구 결과만 나왔을 뿐 아무런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입법을 하려 그래도 요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결국은 이번에 박준영 기자가 보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냥 뭐 재활용 되겠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네. 툭 던진 거.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이러면 던진 것들이 결국 인도와 태국으로 가서 거기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린이들을 아프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알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입법도 요구하고 우리가 어떤 소비 패턴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이게 기업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데 제가 여행 다니다 보니까 뭐 옷가게에서 자기네들이 판 옷을 다시 이렇게 수거하는 그런 데도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두 가지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한겨레 21에서도 뭐 작년에 다뤘던 기사지만 우리가 입었던 옷들을 바꿀 때나 버릴 때 디자인이 싫어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옷이 살이 쪄서 안 맞다고 바꾸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그냥 버리지 말고 모여가지고 좀 교환해서 더 입어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취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선진국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책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될 이제 오염이나 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다른 선진국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다 책임지진 않지만 일정 부분 신경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그 인도 사람들의 아픔, 그 아픔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감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헌옷 수거함에 버린 네. 그 옷 하나가 지금도 인도에서 태워져서 어떻게 보면 거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뉴스크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네.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한겨레 21도 보도를 하지만 다른 또 언론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어받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목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관련 내용을 다룬 네. 기사 말고 다큐멘터리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제목이 트레이서, 추적자라는 제목입니다. 이것도 곧 한겨레 21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겨레 21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있고 요 기사들도 다 있습니다. 요 기사들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크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가까운 현장에서 생생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크림!